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농부입니다. 오늘이 5월 8일입니다. 입하가 지난 지 3일 되었습니다. 입하 전후로 해서 대추나무 순치기, 순 꺾어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추나무 밭에 나왔습니다. 이 대추나무를 오늘은 일반 대추, 그러니까 복조 대추죠. 우리 전통적인 대추 말려서 약재료도 쓰고 그 다음에 차료도 끓여 먹는 일반 대추, 복조 대추와 최근에 많이 심고 있는 씨알이 굵은 사과 대추, 이것의 순치기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거꾸로 하게 되면 대추가 1도 열리지 않습니다. 수확량이 10%도 안 나옵니다. 방법이 다른데 거꾸로 하게 되면 쪽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개념 정리, 용어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추나무를 이렇게 보면 이 쑥 올라가는 거 있죠. 이 쑥 올라가는 거, 이거를 가지순이라고 합니다. 쑥 올라가는 거. 이 가지순이 1년 자라면 6, 70cm 정도 굉장히 길게 자랍니다. 그 다음에 가지순 밑에 요렇게 나 있는 거 있죠. 요것이 열매순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보면 가지순이 올라가고 열매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가지순이라 그러고, 가지순을 감싸고 짧게 난 요것을 열매순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질화된 이게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대추 새순이 보면 이렇게 열매순이 나고 그 가운데에 이렇게 가지순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이 일반 대추, 복조 대추가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되은 곳입니다. 밀양의 단장면이라면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대추 축제를 합니다. 금년에도 10월 20일쯤 시작해서 한 이틀 정도 밀양 대추 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일반 대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대추는 어디에 열리냐 하면 주로 이 열매순에서 열립니다. 요 지금 가지순을 싸고 있는 게 열매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내지 7개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추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일반 대추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대추는 따면 안 되겠죠. 딸 경우에는 워낙 많아 가지고 요거는 남기고 요것은 뭐 밑으로 갔으니까 요것은 따고 요렇게 하는 거는 일반 대추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가지순, 이것을 남겨 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대추는 이것을 무조건 꺾어서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짧게 꺾어서 없애야 됩니다. 저도 한 3, 4일 정도 늦었습니다. 이것을 일반 대추는 이걸 가지순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 가지순을 만약에 일반 대추에서 남길 경우는 예를 들면 이 가지를 더 키워야 되겠다. 이 가지를 더 키워서 목질화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여기에 대추를 달아야 되겠다. 또 이 가지순이 이 전체적인 대추나무의 수형의 아름다움에서는 필요하다, 정원수로서. 이럴 경우에는 가지 몇 가지를 방향성이 좋은 것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 쭉 올랐는 거, 이 가지수는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예, 이렇게 가지수는 무조건 이렇게 일반 대추에서는 이것을 잘라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대추가 일반 대추는 복조 대추는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 없이 복조 대추, 일반 대추하고 사과 대추하고 구분 없이 순치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추가 1도 열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대추는 그 반대입니다. 사과 대추는 예를 들면 자, 이걸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으면 사과 대추는 밑에 있는 요 열매수는 모두 따버려야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열매수는 모두 따버리고, 자, 한번 따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열매순을 모두 이렇게 따버립니다. 깔끔하게. 자, 깔끔하게 땄습니다. 이렇게 따졌죠? 그러면 이 가지순이 쭉 자랍니다. 지금은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다 자랐거든요. 이것이 더 쭉 자라면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쭉 자랍니다. 이 열매순 옆에 나오는 게 이게 겨순입니다. 겨순. 이 겨순도 엄청나게 일만큼 자라거든요. 이 겨순이 자라면서 여기에 사과대추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수도 없이 열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겨순 가지가 6개 내지 7개 정도가 나왔을 때 요 위를 적심을 한다 그러죠. 요 위를 잘라버립니다. 더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에 사과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되고 주렁주렁 이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열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과대추는 이 열매순, 가지순을 감싸고 있는 목질화된 부분에서 붙어 나오는 열매순을 모두 제거를 하고 가지순만 쭉 키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개쯤, 6, 7개쯤 됐을 때 위를 적심을 해버리면 여기에 영양분이 이쪽으로 가서 사과대추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이것이 이만큼 자랍니다. 많이 자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 용어 정리만 일반 대추와 사과 대추가 잘 된다면 순치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거나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대추 1도 열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복조 대추 나무인데 이것을 자, 세력이 좋아서 내년에 이 가지를 키워서 목질화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 일반 대추지만은 이 가지는 살려주는 그런 거는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대추와 사과 대추는 그렇게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열매도 작고 결국에는 떨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과 대추에서는 가급적이면 다 따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없애버려야 됩니다. 오늘은 일반 대추와 사과 대추의 순치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주로 입하, 여름의 시작이 되는 입하 전후로 이 작업을, 순치기 작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용어 정리라 그랬습니다. 용어 정리만 이해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일반 대추는 밑에 열매순, 여기 열매순 주렁주렁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 대추가 열리니까 여기 이 가지순은 무조건 잘라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과 대추는 이 가지순에서 여기에 자라면서 여기에 열매를 달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열매수는 다 따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추가 열려봐야
연결지를 않습니다. 알도 작고 결국에는 떨어져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반 대추보다는 씨알이 굵은 또 생으로도 먹는 그런 사과 대추를 많이 정원이나 이렇게 심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정원에 심어 놓은 대추나무가 일반 대추인가, 즉 전통적인 목조 대추인가, 아니면 씨알이 굵은 사과 대추인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순치기를 한다면 대추나무는 크게 어려움 없이 엄청난 양의 수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말에 대추나무 전지 전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대추는 이 가지를 많이 남겨 놓는다 했습니다. 당연히 남겨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남겨 놓아야만 여기에 이렇게 지금 열매 가지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추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대추는 가지를 길게 이렇게 많이 남겨주고, 그 다음에 사과 대추 같은 경우는 주 가지가 이래 있으며 여기에서 한 눈, 두 눈, 길게는 한 세 눈 이렇게 하고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짧게. 그래서 전지 전정도 그렇게 차이를 두고 하시면 일반 대추, 사과 대추의 그런 수확에는 아주 적합한 그런 전지 전정과 순치기가 될 겁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예, 대추나무가 정원이나 그 다음에 텃밭에 있다면 나가서 한번 오늘의 영상을 참고해서 전지 전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가수농가에서는 이 부분을 실수가 없습니다.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데, 자칫 우리 텃밭 농부나 도시 농부, 그 다음에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한두 그루 있는 대추나무 굉장히 자칫하면 거꾸로 순치기를 하게 되면 대추가 1도 열리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오늘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대추나무, 일반 대추, 복조 대추라 그러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차로도 끓여 먹고 약재로도 쓰이는 일반 대추나무와 최근에 많이 심고 있는 사과 대추나무 순치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농부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